2021년 5월 26일 수요일 낮 12시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간단하게 영상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참. 영상 기록을 해가지고 그 업로드를 안 시키면은 이게 이제 그 용량이 꽉 차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녹화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자꾸 업로드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몇 분 계세요. 많지는 안 하고. 그래서 참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그분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 이제 영상 기록이니까.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기간은 굉장히 소중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세계 통일을 하셔가지고 이 전 세계 인류를 모두가 다 이제 기아로부터 해방, 전쟁으로부터 해방, 환경으로부터의 해방이 되는 그런 참 후천 성경 세계를 열어주시는데 그 첫 단추가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되어 가시는 그 과정에 있는데 이때 국내외 정세를 이렇게 기록으로 제가 남겨보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 과정이 재미가 있죠. 인생은 과정이라는 말도 있고 또 그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굉장히 그 흥미롭고 또한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미력하지만은 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면서 지켜보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알려고 하는 그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다 알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딴 사람들에 비해서 이제 비교를 한다면은 좀 그런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구도의 마지막 그 길이라고 할까 참 강정산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여기가 종착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강정산을 믿는 어떤 그 모임에 그 사람과 그 만남이죠. 그 어떤 모임이라 할까 그 단체에 제가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건 한 20년 있었으면은 적은 세월이 아니죠. 20년까지는 되진 않아도 그 준비 과정까지 치면은 20년이 넘어요. 이제 어떤 단체에 이제 내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한 10년 정도 생각을 했고 10년 정도 생각하다가 이제 그 단체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 단체에서 이제 가입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그 회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단체에 어떤 단체든지 그래요. 거기에 이제 회비라 할까 또는 뭐 교회로 말하면은 헌금이라 할 수 있죠. 일반 무슨 단체에 가면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라 할 수 있고 이제 그 뭐 교회 같으면은 자기 봉급의 10분지 1을 이제 꼭 내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특성금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많은 돈을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헌성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이제 뜻이 있다는 뜻이고 거기서 헌성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단체에 그 모임에 뜻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제 소속한 데가 이제 현재 국가혁명당인데 내가 여기서는 매월 많지는 않지만은 조금이라도 이제 회비를 계속 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모임에서라도 이제 그 중앙당 차원에서는 이제 국가혁명당에 이제 내가 회비를 정회원으로서 꼭 내고, 그다음에 이제 김해 모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그 외에 몇 군데가 있어요. 뭐 이야기하면은 깁니다. 근데 회비를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이 떠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강정산을 이렇게 신봉을 할 때 뭐 금액은 알릴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이렇게 쭉 흥성을 쭉 하다가 딱 끄는 적이 언제냐 하면은 2016년 1월 달부터는 딱 끊었어요. 그러면은 그 전에 이게 이제 참 강정산의 가르침, 거기야말로 모든 것이 이제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그것이라고 생각해서 참 오랫동안 참 신앙을 하고 많은 것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이유는 밝힐 수가 없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전에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전생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짐작해야 하죠.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일반 사람들이야 거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짐작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을 자꾸 덜먹거리면은 지금 그 좋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안 그래요? 일단 그러나 이제 독도 문제가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이후에 독도 문제는 뭐 총재님께서 한번 딱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달달달달 떨면서 말이야, 아이고 아닙니다, 대마도도 한국 땅입니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또 실제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맞잖아요. 세종 때 이제 대마도를 군사가 가서 정리를 한 기록이 분명히 있고, 그 대마도를 돌려달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6.25 전쟁 중에도 일본을 향해서 떼놓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를 바로 아니까. 그러니까 그 대마도를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독도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독도 가지고 자꾸 옥신각신하면은 대마도는 이제 대마도가 한국 땅인데 그 문제를 끄집어내지를 못하게 한다고. 실제 그 대마도도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아시아 통일을 하시고 또 세계 통일을 하시고 이제 그때 되면은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 안 돼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또 영토는 별 문제가 없는 시기지. 뭐 영토를 가지고 분쟁을 하는 그런 때는 아니겠지만은 어차피 대마도는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나라로 편입된단 말이에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전생을 이야기를 해도 국민들이 별 저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를 부익부 빈익부로 만든 이런 그 정치 지도자 교육대에 갈 사람들 1차 5,000명, 그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거기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삼삼 공약을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삼삼 공약 외우고,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계속 외우고 배워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상당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되고, 그 처음에는 울고불고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점점 이제 총재님 그 강의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맑은 양심이 이제 드러난단 말이에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녹이 낀 어떤 뭐 기계 같은 것도 처음에는 녹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녹물이 찌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은 묵은 때를 걸러내는 참여하는 과정이라고요. 참여를 하면서 이제 맑은 양심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결국 가서는 이제 천지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돼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을 향해서 누가 시키지는 않아도 말이야,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 확실히 이제 정화가 되고 난 이후에 세계 통일이 되고 아시아 통일되고 세계 통일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전생을 이야기를 해도 별 거부 반응이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내 말은 원래 뭐 어떤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해가지고 뭐 좌우로 퍼져나가고 이러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젊은 층에서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염려하는 것이 말이에요.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배우지를 않아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듯한 그런 걸 가지고 말이에요. 자기가 장님의 진짜
발 하나 만져가지고 어떻다, 어떤 사람은 코 하나 만지고 어떻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한번 손으로 촉수한 그것만이 전부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주장하면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전체를 다 봐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 학문이 계속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공부를 많이 전부 다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아주 일부분 진짜 먼지 같은 거 하나만 보고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을 폄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진짜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죠.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그분도 사람이니까 실수가 있고 말이에요. 또 뭐 가는 데마다 김용호 교수가 그러더라고, 이승만이는 가는 데마다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더라고. 또 뭐 어떤 모 기자라고, 그 기자는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을 저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아프리카 대통령보다 못하게 생각해요. 자기 딸 같은 계집애를 뭐 옆에 끼차고 말이야 향락을 즐기다가 총 맞아 죽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비하해요. 물론 박정희 대통령께서 서거하실 당시에 옆에 두 여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그 조그마한 한 단면만 보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 큰 그 영향을 미친 그런 것은 보지 않는가? 그걸 봐야 되죠. 그리고 그분이 자기가 살아 생전에 말이야 박정희 대통령 살아 생전에 그 단 한 번이라도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언언이라 대화라도 한번 해본 적이 있느냐고. 그런 게 없잖아. 그러면서 그냥 폄하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내 말은 뭐 원래 그 마이클 장 LA 시사만병처럼 마이클 장처럼 삼천포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살아계실 때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맨 마지막으로 전화를 통화하셨던 분이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허경영 총재님이 아닐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으니까 무궁화꽃은 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그 마지막 통화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당시는 뭐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리고 이제 서거를 하셨는데, 허경영 총재님의 이제 전기를 그렇죠. 뭐 많은 사람이 전기를 쓰잖아요. 본인이 쓰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쓰기도 하는데, 여하튼 허경영 총재님의 어록 이 작업하는데 참 나는 그 시다발이라도 한번 할까 이 생각도 한번 드네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싶습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무슨 살았던 곳, 진주 지수 마을에 그거는 반드시 방문을 해야 할 거고, 하더라도 한 뭐 2박 3일 3박 4일이 아니고 한 달 정도는 뭐 있으면서 쭉 그 총재님께서 이제 그 밀림이 소하고 같이 이제 농사 지었던 곳, 밀림이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던 곳, 그런 데를 이제 다 이렇게, 물론 앞으로 거기가 성지가 될 것 같은데 다 가서 한번 보고, 또 이제 여러 군데를 다 총재님께서 거쳤던 산은 절은 다 가고 싶고 다 그렇습니다. 특히 흥국사 이런 데는 반드시 제가 가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되고 이러는데, 뭐 총재님께서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이제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흥하게 하신 참 분이시죠. 음지에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드러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드러났지만은 그 뒤에서 하도록 이렇게 일을 하셨던 거고, 또한 내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각별한 사이라고 이렇게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언제 어떻게 맨 처음에 만나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총재님께서 나중에 이제 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 말씀이 한번 노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꿈 같은 봄날에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간에 막역한 사이는 틀림없고,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16대 대통령인데 그때 이제 이해창이 하고 한판 벌리기 전에 정몽헌이죠. 정몽헌이하고 이제 다시 이제 그 일단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겼지만은 이제 대선에 나가면은 질 확률이 많으니까 정몽헌이하고 다시 붙어가지고 이제 이긴 사람이 나가도록 이제 그렇게 한하가 그 당시 대표가 그렇게 제의를 했었을 때에 이거 이제 나는 그 당시에는 이제 정몽헌이가 굉장히 정몽준이지. 정몽준이가 이제 올 때는 15% 앞섰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정몽준이는 찌상이고 말이야. 허경영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소상이니까 소가 발로 말이야. 소발의 찌잡기라고 찌를 잡을 수가 있다. 이렇게 용기를 주셨던 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기를 그 대통령 출마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엔 사령관한테 이제 데려가 가지고 그 유엔 사령관 이름을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네요. 그 유엔 사령관이 그 노무현 대통령 보고 당신이 차기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거기에 이제 힘을 받아 가지고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또 정몽준이한테 상당히 이제 그 당시 언론 보도에 의하면 15%가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패배의식이라 그러나 이제 이런 자신을 의욕을 잃었을 때에 그것에 이제 새 힘을 불어넣었던 주도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세요. 그런 걸 보면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물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데 현직 19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있으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현대사 우리나라 역사에서 엄지에서 이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던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양지에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쭉 박정희 대통령 그늘에서 눈에 안 보이는 데서 일반 국민들이 모르게끔 뒤에서 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하셨고 참 진짜 그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장국진 박사님이 정언이 있었고 또 용태영 그 변호사님이 정언이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묵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엄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는 양지에서 명실공히 대통령의 신분으로서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그 날짜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영상 기록을 내가 남겨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말이 참 길었네요. 그냥 저는 뭐 그냥 지금 그 총재님의 그 뜻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3.3 공약에 보면은 완전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그 3.3 공약에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8개가 있어요. 8개. 그 33가지 공약 중에서 8개에서 완전이라는 그 용어를 써요. 보면은 참 비행기 소리 참 요란하네요. 이거 완전히 그 가덕도 신공항으로 옮겨서 다행이지 여기 완전히 그 김해 공항 확장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완전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 데가 8군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또 끝나버렸는데 그 첫 번째가 그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일단 그 기호 선정할 때 이제 첫째 불공정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도 굉장히 불공정하죠. 여론조사에서 이제 총재님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하잖아요. 여론조사 불공정, 그리고 TV 토론 굉장히 불공정하죠. TV 토론. 그 다음에
언론 보도가 굉장히 불공정합니다. 언론 보도. 그 다음에 선거 비용 불공정이고, 그 다음에 사전선거. 이거는 사전선거가 또 불공정해요. 사전선거 일체 다른 사람은 못하도록 해놓고 계속 1번 후보, 2번 후보만 이렇게 사전에 텔레비에 계속 무한 반복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송 보도가 아주 불공정하고, 이와 같은 7가지 불공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일단 정당에 이제 그 큰 정당 2개만 이제 당선될 수 있도록 언론하고 방송에서 계속 유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성 이제 거기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예요. 1번, 2번은 뭐 이미 국민들이 투표를 하나 안 하나 이미 정해져 있다시피 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것을 완전히 이제 청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공천권을 말이에요,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패거리 정치를 완전히 청산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서 완전히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 또 어디가 들어가느냐 하면은 뉴딜 혁명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이제 우리가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래서 완전히 자급자족한다. 이제 할 때 그 완전히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지하자금 900조 원의 회수를 위해서 이것을 화폐 변경을 통해서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한다 이래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지하자금을 900조 원 같으면 우리나라 그 예산의 근 2배예요. 2배에 대한 지하자금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해소한단 말이야. 그 총재님의 의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자금을 완전히 해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8세 이상 국민에게, 국민 전체에게 국민 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이에요. 전 국민들에게 쫙 나눠준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해소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감정 말이에요. 지역 감정을 완전히 해소한다. 이제 이렇게 네 번째 그 지역 감정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뭐 동서의 4개도로 통합하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 또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부정부패를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완전히 없앤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쌍벌제 폐지한다 이 말이죠. 그 뭐 22번이죠. 부패혁명에서 완전이라는 뜻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6번째로는 이제 그 어음혁명에서 어음부도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음부도는 일제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 노조가 말이야, 노조가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그 만났던 그 지인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 하는 말이 그래요. 노조들 말이야, 텔레비에 볼 때는 막 이렇게 뭐 노조원을 위해서 막 대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 마치고 나면은 룸사롱 가서 양주 마신다더라. 뭐 룸사롱 가면 뭐 여자들 끼고 양주 마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야 뭐 내가 대충 뭐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은 여하튼 그 노사 가족 협의회를 기업 가족 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앤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식수혁명에서 8번째로 이제 공장의 오폐수를 완전히 차단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민 모두에게 7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건 느껴보세요. 얼마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대통령이냐 말이에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친자식 이상으로. 그러니까 총재님은, 허경영 총재는 군사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군이다 임금님이 되고, 대스승님, 위대한 참 스승님이시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따뜻한
아버지다 이 말이야. 어버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일급수의 식수를 국민 모두에게 일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이랬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장의 오폐수를 어떻게 한다고? 완전히 차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껴보세요. 거기서 총재님의 무한한 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